작심하고 29분 동안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왜 했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첫 번째, 난 잘못한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네, 특히나 이 윤석열 대통령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을 하면서 계엄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거대 야당은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네, 야당이 어제 법무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소추안도 통과를 시켰고요. 그래서 또 직무가 추가로 정지가 됐죠. 이로써 이번 정부 들어서 모두 20명의 공직자를 탄핵 추진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좀 과도하게 국무위원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 탄핵을 남발한 지점이 있다 이런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야당이 지금 한 20명 가까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를 국민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야당이 감정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공격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름 개개인마다 다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있었다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헌법적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탄핵이라는 것을 한 겁니다. 그 탄핵이 인용될지 인용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면 될 일입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어제만 해도 저희가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처리했습니다. 네. 또 경찰청장 탄핵안도 처리했습니다. 이 두 분은 이번 12.3 내란 사태라고 야당이 표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에 동조했고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고 또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국회를 통제함으로써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부분들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을 국민들께서 야당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탄핵안을 그동안 처리해 왔던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저희가 추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상민 장관이 우리나라의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할 그런 자리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22년도 10월 29일 이태원에서 159명이라는 그 엄청난 숫자의 그 국민들이 희생됐을 때 그때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책임 없습니까? 저희는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됐습니다만 국민들 대다수가 이상민 장관이 그 당시에 제대로 역할을 했다라면 그 많은 분들이 희생됐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이라도 도의적 책임이라도 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가 탄핵을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헌법을 만들 때는 이런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고 탄핵을 남발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소추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소추 대상자는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탄핵을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동안에 이번 그 계엄 사태가 있기 전까지 18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해서 이제 20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심지어는 독립기관장인 감사원장까지 민주당 마음에 안 든다고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자, 지금 감사원장 직무 정지되어 있어요. 방통위원장 정지되어 있어요. 법무장관 정지되어 있어요. 경찰청장 정지되어 있어요.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소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다 이렇게 줄줄이 정지시켜 놓으면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굴러가요? 손은 누가 키웁니까? 나라를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는 그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갖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독립기관장까지 심지어는 검사들까지 탄핵소추에서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건 나중에 반드시 민주당의 후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박 한 알겠습니다.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드릴게요.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하시는 것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헌법적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고유 권한에 대한 부분, 물론 이것이 내란이냐 아니냐는 차치하고 고유 권한이라는 부분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도 야당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한, 탄핵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고 비상계엄을 씁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한동훈 대표까지도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죄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무조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아니, 제가 언제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했어요? 하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방금 비상계엄의 빗자라도 꺼냈습니까? 그 비상계엄 선포는 당연히 위헌 위법적이고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통령 탄핵소추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해한다고 했죠. 그런데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독립기관장, 검사들까지 이렇게 20명 가까이 줄줄이 탄핵소추해서 다 직무정지시키면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는 겁니다. 탄핵소추권을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계엄선포권 남용했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그 제어의 방식으로 탄핵소추하겠다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야당이 이렇게 탄핵소추권을 온갖 기관장들에 대해서 남용하면 그것은 어떻게 통제합니까? 일단 6개월, 9개월씩 직무정지시켜놓고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되고 각하되면 그만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탄핵 소추권을 남용했다라는 그 논란과 관련해서는 여기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내란 혐의를 강력하게 부정하고 있고 본인의 잘못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역시 통치 행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겠습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자,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 이게 내란이 되느냐? 그런 내란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근데 저건 나중에 탄핵 심판도 마찬가지고요. 네. 내란죄 이제 만약에 법정에 서게 되면 이제 저 논리로 해서는 탄핵 재판관이랄지 판사들을 이제 설득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2시간짜리, 1시간짜리, 30분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에 또 집착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무죄 주장 이런 것들이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 감금 행위를 하는데 네. 나는 20분 있다 풀어줬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풀어주는 거 보면 감금의 의도가 없었다. 근데 너는 그 문 잠근 거 맞으면 그때 네. 이제 죄가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시간이 2시간이냐, 3시간이냐, 1시간이냐, 20분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응하는 데 있어서 저 논리는 맞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비상계엄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경고성 차원에서. 네. 그러면 경고성 차원에서 했다고 한다면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 전에 네. 스스로 국회에서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풀어버렸으면 해제해버렸으면
너무나 대통령이 화가 나서 너무나 이게 국정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 경고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네. 그런데 국회에서 해제 요구할 때까지 해제를 안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병력을 뭐 200명 뭐 이렇게 질서유지해서 투입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1,300명 정도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선관위, 국회, 그다음에 뭐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에 어떤 체포조랄지 뭐 구금할 시설 알아보러 했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질서유지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건 뭐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죠. 법리적으로는 이건 통치행위다, 고도의 정치행위다. 그건 이제 법리적으로 또 그건 또 뭐 아예 그게 성립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저는 헌법상에 있어서는 통치행위라고 저는 보지 않는 입장이지만. 네. 또 다른 법조인들도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재판관도 마찬가지고 판사도 또 이건 통치행위 범위 내야 또 이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장할 수 있지만 그 밖에 주장하려고 하면 더 설득력 있고 좀 근거가 좀 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통치행위였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뭐 2시간짜리였다, 그래서 내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주장은 설득력 없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29분 담화문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180일 채우기. 자, 지금 탄핵은 최장 6개월 동안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2월 하야, 3월 하야, 그리고 4월 대선, 5월 대선, 이것보다는 원칙적으로는 어떻게든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아마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탄핵 소추안이 넘어갔을 때 걸렸던 시간들이 뭐 2-3달 정도, 그리고 대선이 지금 보이시지만 2004년 3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는 국회 가결 63일 만에 헌재가 기각했었고,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국회 가결 91일 만에 헌재가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3개월 이상 걸릴 수 있고, 그리고 기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이 가져오는 사진 하야 바로 옷을 벗어라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배경 계산이 좀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며칠 전까지는 탄핵으로 가는 것을 윤 대통령이 선택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탄핵 그 절차로 가서 법리적으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고, 어제 담화도 그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가요? 보니까 네. 변론 요지서를 본인이 직접 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네, 보도가 그런 얘기도 됐습니다. 들립니다. 그 내용이 어제 담화문인 것 같습니다. 실제 어제 담화문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상당한 부분 본인의 생각과 법리적 검토 의견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저도 법조인으로서 어제 보면 네. 그 내용 가지고 탄핵 소추에 대한 답변서를 내면 하나도 인정 안 될 겁니다. 뭐 아까 뭐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 국회 민주당의 탄핵안 이런 거요. 네. 정치적인 논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송영훈 대변인 같은 분이 국회에 나가서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을 비판하면 됩니다. 그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거에서 평가받으면 됩니다. 이거를 비상감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절대 인정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추 사유에 대해서 어제 내용 정도의 반박이라면 네. 하나도 인정될 수가 없을 것이고, 내란 관련해서도 뭐 2시간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다가 실제 국헌 문란에 해당된다는 직접적 증거들, 진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정도의 법리와 논리를 가지고 시간을 끌면서 탄핵에서 기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는, 어제 제가 담화문을 보고 이런 정도의 생각과 고민과 법리적 검토를 가지고 준비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이 가능성도 전혀 없고 저 정도 수준에서 넘어갈 수도 없는 게 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탄핵 절차 또한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원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도요, 이 심리 개시 첫날 신속한 절차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수사 기록 등을 검찰로부터 이관 받아서 증거 검토를 해야 되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좀 필요했기 때문에 90일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굳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판단하지 않을 만큼 위헌과 위법한
이 법의 중대성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의 심리 기한보다도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조기현 변호사의 말씀대로라면 심리 기간도 굉장히 짧아질 수 있고 기각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이렇게 한다면 사실 탄핵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한번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굽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 뭔가요? 본인 한번 변호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인가요? 아마도 제가 짐작컨대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조항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탄핵소추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네.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 같은 경우에 헌재에서 절차가 정지되어 있죠. 정지돼 있죠. 그러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재판과 병행해서 진행이 되니 그러면 탄핵소추는 일단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라고 헌재에 요청을 하고 헌법재판관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주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될지에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때 그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당시에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 아니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어서 소추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기소 전이었는데 헌재가 탄핵 사건의 쟁점을 어떻게 정리했냐면 주로 헌법 위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추 사유를 정리를 하고 나중에 판단을 해서 3개월 만에 판단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그것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느냐의 판단은 별개로 놓고 네. 헌법 77조의 그 계엄 선포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래서 7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심리를 하면은 그 절차를 정지시켜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쭉 심리를 해서 결정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윤 대통령 쪽에서 헌재법 51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상황 판단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일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것도 헌재 심리가 들어가면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기한이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물론 지금 윤 대통령 중에서는 내란죄의 결과를 보자고 청구할 가능성이 커요. 아. 네. 근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죄에서 재판을 1심 재판까지만 기다린다 하더라도 시간이 엄청 걸릴 거거든요. 네. 그럼 적어도 뭐 구속이 된 거 안 되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6개월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이 상태를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재판소 51조와 관련해서 뭐 재판이 중지되냐 안 중지되냐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일 이게 기일이 끌 수 있느냐 끌지 않느냐는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지금 보수 성향이 4명이고 네. 진보 성향이 2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연 원래 이제 헌법재판소법에 7인 이상 있어야지 심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6인 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보수재판관이 4명의 상황에서 심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4명 중에서 1명만 기각의 표를 던지면 이거 기각되는 거죠. 네. 완전 6명 이상 돼야 그렇죠. 그러면 완전체를 만들려면 이제 3명이 더 돼야 하는데 과연 이 3명의 절차가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탄핵도 봐야 하고 막 과연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노무현 대통령 때도 더 빨리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 경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간인 91일보다도 훨씬 더 가서 6개월 채워질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이 기간을 늘리기를 바라는 거고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야당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게 그 대부분의 보수층의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싶어 하는데 의도적으로 시간을 끈다고 해서 끌어지는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관건은 지금 헌법재판관이 6명밖에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헌법재판소 심판에 있어서는 좌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구성이 언제쯤 결정이 되느냐, 이게 이제 당장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놓고서요, 야당도 탄핵에 기름을 부었다 이러면서 공세를 더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내란 범죄 행위가 아무리 미화한들 결코 통치 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통치 행위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
또 집권을 중지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입니다.